우리 엄마가 상호야. 자, 요것도 효능감 또 있잖아, 이것도. 네, 통일부 설득 통했나 납북자 단체 전단 살포 전면 재검토. 요 양반이 진짜로 강성이에요. 납북자 가족 모임이라고 최송룡 씨. 제가 통일부 출입 기자를 한 2년 했거든요. 통일부 출입 기자를 기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2년, 한 3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교체가 안 돼. 왜냐면, 그 뉴스데스크 끝나고 조선중앙TV를 모니터를 해야 돼요. 통일부 출입 기자는. 야, 조선중앙TV 뉴스만큼 재미없는 콘텐츠는 아마 세상에 없을걸. 예? 그거를 봐야 돼. 한 30분, 40분을 이렇게. 그리고 내용 모니터하고, 왜냐면 가끔 가다가 돌발적으로 남조선 괴뢰도당에게 고한다. 이런 뭐 이렇게 성명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 갑자기 불시에. 그러면 그거 받아 적어가지고 단신으로 바로 처리해야 되거든. 속보로. 그러니까 마음을 놓지는 못하고 이상한 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그때 최성령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를 그때 자주 만났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분이 통일부 앞에서 맨날 집회하셨거든. 응? 근데 사실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절감 못 하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선순위가 못 되잖아. 남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껴넣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납북자 문제가 그 북일 간의 현안 1위인데 우리나라는 한 5위쯤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외롭게 투쟁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탈북자들이랑 붙어서 대북 비라 같은 거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좀 이렇게 불편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 아픈 분들이에요. 근데 이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가 설득이 됐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을 들인 거야. 직접 설득에 나섰대. 장관이. 아예 아름답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11분의 장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이제 말이 마지막까지 많은 분이 송미령 장관의 유임인데, 야, 이것도 보세요. 경향신문. 네, 송미령 농업사법 농망법 표현의 사과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바로 지금 관련 우리 너무 탈룰라 아니에요?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닌 것보다 낫지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 조건을 하나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양곡관리법에 이제 그 생산량을 줄이는 거를 사전에 먼저 조치를 하고 정부가 쌀을 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송미령이 추진할 것처럼 언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농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전략 자산 개념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이란 측면에서 항상 이제 보수적인 입장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저의 대통령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겠지. 저는 이제 약간 사악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송미령의 시장주의적 접근이 일흥 필요할 수도 있어. 어떤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근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전략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아니다. 송미령을 투입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좀 중간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려면 좀 부담스러워. 저는 국무회의 거의 얼차례 수준으로 최근에 엄청 오래 하고 그럴 때, 네. 위임을 한두 명 정도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국무회의 그렇게 길게 하다 보면은 돋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기를 누설하셨는데, 네. 국무회의, 회의 고문. 네? 회의를 길게 하고, 그리고 진짜 일하는 막 그런 자세를 보이면 그 자리가 너무 힘든 사람들 분명히 나오거든.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유인천. 살면서 그렇게까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건가요? 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일을. 그 유인천이, 네, 회의, 장관 의전을 내던질 네. 정도. 회의촌을 벗어났습니다. 유인천이. 나라를 위해서도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아, 진짜. 회의 고문의 회의를 느끼고, 네, 회의장을 사표 던지고 떠났습니다. 검찰 개혁에도 이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국정이 검찰 업무 보고 하루 전 연기, 자료 부실. 야, 이 2차 업무 보고인데 또 나가리 다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 업무 보고를 보니까 경찰청 영장심의 불공정성 개선해야 국정기획위 보고.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뭔가 봤더니 요겁니다. 경찰 영장검사제도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언급된 적이 있는데 검사 외에도 경찰청에 소속된 변호사 등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우 좋다. 그거 해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로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종합하면은 네. 사람을 가둘 때에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장은 반드시 검사가 청구하도록 돼 있다. 검사만이. 네, 네. 검사 이외 뭐 물론 재판 도중에는 판사가 뭐 직권을 한 수도 있겠지만은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만이. 그래서 경찰이 봤을 때는 이건 진짜 나쁜 놈이고 가둬놓지 않으면 이거 피해자한테 보복할 것 같고 요즘 그런 사건 많잖아요. 스토킹 범죄들. 네. 근데 검사가 내가 봤을 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청구 안 하면 절대 구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마당에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경찰이 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면은 변호사 도움 받아가지고 경찰 단계에서도 검사 패싱하고 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경찰청에 소속된 변호사, 그러니까 네. 뭐 이제 검사 출신일 수도 있겠고 경찰청에서 어찌됐든 간에 인하우스로 변호사를 그렇죠. 데리고 있으면서 요 변호사가 영장을 담당하도록 하겠다. 엄청 뽑았거든요, 경찰이. 사실 수사권 조정 때부터 해가지고 이 미래를 실제로? 예견해서 변호사 채용 엄청 많이 했어요. 요새는 변호사 들어갈 때 옛날엔 경정으로 들어갔는데 경감특채라고. 요새는 경감특채가 됐죠. 예, 예. 네. 참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죠. 네. 많이 뽑으니까 네. 변호사가 많아지니까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변호사님을 이게 방송 중에 모실 수가 없어요. 비싸서. 이게 단가가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지금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 자, 아쉬워 보이시네요. 변호사 지금도 옛날처럼 300만 뽑으면 변호사 못될 사람 천지야. 그럼에도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은 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야. 저는 그래?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30명 뽑아도 됐지. 에이. 감사합니다. 함께 아이고, 별 해주셔서. 말씀을. 참고로 30년 전에 제가 기자 시험 볼 때는 서울 시내에서 30명 뽑았어요, 기자를. 우와. 그때는 언론사가 없었잖아요. 인터넷 언론사도 없고. 진짜요? 와. 그때는 막 그 삼성에서 뭐 휴대폰 나오고 이러면 기자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막 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비기가 있어요? 그랬다 그러던데. 그래서 당황하시는데. 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아빠가 그 지상파 기자인 친구가 아빠가 받아왔다고 삼성 최신폰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이야. 그러니까 제가 MBC 딱 발표가 났어요. 1995년에 더구나 그 뉴스에서 백지연 아나운서가 낭독을 해줬어. 합격자 MBC 명단을. 방송 기자직 합격자 명단입니다. 그래서 뭐 몇 번 이상호 이렇게 발표했다니까. 우와. 텔레비전에 나왔어. 이야.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구청장, 뭐 경찰서장 막 꽃바구니랑 과일을 막 보내는 거야. 진짜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상호야. 상호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상호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딱 꽃바구니 뒤에. 옛날에 좀 그랬지. 희소했지 기자가. 역시 이 특권을 깨려면 수 늘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요. 대법관 수 늘리는 거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뭐 기자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우리 개나 소나 다 기자니까요. 네, 디지털 타임스. 네, 여당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 드러나 신속한 검찰 개혁 추진. 네, 자 요거 말이지요. 지금 안 그래도 검찰 개혁 이 와중에 기름을
붙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뭐죠? 명확히 드러난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 신속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모 방송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C방세가 SBS가 이 배상윤이라고 KH그룹 대표를 인터뷰했어. 지금 저 캄보디아인가 어디 뭐 숨어댕기잖아요. 근데 요 선수가 이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의 다른 주머니다. 뭐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당시에 그 북한에다 준 돈은 진해 사업 이득을 위한 것이었고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와 전혀 무관하다. 라고 양심 고백을 했어. 이게 쌍방울 그룹 주가 부양을 위한 사건이었음을 그동안 계속 우리 언론 단체들이 취재를 통해서 밝혀왔잖아. 그리고 심지어 국정원에서도 알고 저 새끼들 저 주가 장난하는 놈들이니까 손 끊으라고 내부 정보를 통해서 공유가 됐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인가 뭔가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진해 윤석열 쪽 인간들만 계속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김성태, 조폭 출신 김성태를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연어 주고 뭐 소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 봐주는 대신에 불어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이 볼 때 검찰발 뭐 공소장이라든지 뭐 수사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받아쓰기한 스토리나 블로그 글이나 기사를 읽어보면은요. 완벽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은. 근데 문제는 전제가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전제가 틀렸는지 맞는지를 판단을 안 하고 언론에 나왔으니까 진짜 그랬지. 그러고 그냥 쭉 읽어보면 다 말이 맞아. 이재명은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진짜 사람들이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을. 남양주 뭐라고요? 병! 네, 이거 김용민 이게 의원. 중요합니다. 남양주 병. 김용민 의원님. 개혁은 속도전입니다. 검찰개혁 사법 처리는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혹여나 늦어져도 9월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뭐 1년 유예 규정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다양한 얘기 있는데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특검이 발족이 돼서 특검이 검사들 파견도 많이 되고 했는데 친정을 없애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리면 열심히 하겠냐. 그러니까 좀 특검 끝나고 잘 때까지 조금 미루고 그 미루는 동안에도 좀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좀 대비하고 하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일단은 법안을 처리하고 조직 개편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그 특검으로 파견된 선수들 그 성과에 따라서 그 뭐 괜찮으면 좀 쓸만한 데다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 검찰이라는 그러면 뭐 영원히 그 친정을 남겨놓을 건가? 어차피 없앨 거잖아요. 아니 뭐 시집 가면은 그냥 네. 아니 요새 다 친정 옆으로 다 자, 그 뭐 별로 얘가 안 좋은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그 1년 유예 기간 그거 계속 유지한답니까? 아니요, 그 지금은 이제 논의 중인 건데. 그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원하는 거는 중수청 너무 싫다. 중수청 갈 바에 나 그냥 옷 벗을래. 그런 벗어. 거 대부분이에요. 그런 어디 사람들이. 뭐 벗고 있다며. 뭐 여름철이니까 이제 벗어도 뭐 괜찮겠네. 서울신문 단독. 박건영 대검과장 사이 검찰개혁 앞두고 검사 이탈 신호탄? 그 밖에 나가면은 추워. 많이 벗어. 예, 누가 모릅니까? 네. 자, 생각 같지 않을 걸, 예전 같지 않을 걸. 자, 검찰이 있어야 전관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나가봤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하튼 검찰 개혁 9월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우리도 목소리를 좀 함께 높여야겠고,